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정의 중단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은 정말 너무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첫 번째, 욕구는 무한한데 뭐는 한정되어 있어서? 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면 경쟁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이게 균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뭐였죠? 그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란 경쟁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 경쟁 조건을,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친구가 경쟁을 참여할 때 조금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까지 고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의미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경쟁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규칙을 함께 만들고 이 규칙에 모두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이제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경쟁을 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조금 더 살기 좋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는 이 패자가 비록 이번 경기에는 졌을지라도, 이번 경쟁에는 뒤처졌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게, 또다시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훨씬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사회정의 단원인 부패는 왜 발생하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패 우리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먼저 부패의 이건 뭘까요? 그쵸, 의미를 알아야지 되겠죠. 부패의 의미와 폐해는 말 그대로 부패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부패가 발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간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요. 생활 속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잘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한번 내가 잘 학습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업 전 질문을 한 가지 할 건데요.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청탁금지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김영란법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의 그 금품을 선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김영란법인데요. 이 김영란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어떤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거겠죠. 자, 이러한 이제 김영란법의 그 취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면서 부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란
부패할 부, 그 다음 패할 패라는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부패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정부패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부패란 말은 말 그대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여서 뭔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아주 사과가 썩듯이 뭔가 썩고 뭔가 상한 것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아닐 부에, 썩을 부에, 그리고 패할 패라는 의미가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을 행해서 결국에는 썩을 대로 썩고 패할 대로 패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상한 것을 보면은 그 음식 안에서 벌레가 꼬이기도 하고 냄새도 악취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사회에서 부패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해서 뭔가 상한 것처럼 보이는 상한 것처럼 약간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일을 이제 우리는 부정부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부정부패라고 하는 행동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로는 A 교수는 국가 예산으로 진행한 연구에 같이 참여한 제자에게 줄 인건비를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의 몫이 아닌 어떤 돈을 다른 사람의 몫인 돈을 내가 나의 권한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횡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뭔가 공동 연구를 했으면 이 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그런 수입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그 돈을 주지 않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채우는데 쓴 거죠. 이런 거는 일단 부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경찰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 자, 이것도 부패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경찰관은 어쨌든 우리의 국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뒷돈을 받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보인 단속 정보 제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부패 행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앞에서 본 첫 번째 사례, 횡령했던 것, 교수의 횡령,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경찰관의 단속 정보 제공. 이 부패 행위의 사례의 공통점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이러한 나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 행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즉 돈을 위해서, 돈을 취득하기 위해서 앞에서의 사례도 횡령을 하였고 두 번째 사례에서도 뒷돈을 받았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뭐를 이용했다? 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약간 자기가 뭔가 우월한 점, 지위적으로 보면은 경찰관은 이 업주보다 정보에 우위가 있잖아요. 자신이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다? 그쵸. 불법적인 행동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부패의 의미를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서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일이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패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또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남들, 타인,
다른 사람, 나의 뭐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의 지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도덕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틀어서 부패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횡령도 있을 수 있겠고, 뇌물, 그러니까 돈을 부당하게 주는 것, 청탁, 뭔가 요청을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부패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패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부패는 왜 생겨나는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패는 남들, 타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불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불감증인데, 도덕적 불감증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 또는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것을 이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만연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정실주의라는 것인데요. 이 정실주의는 뭐냐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온정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리 원칙보다, 원칙적으로 맞는 것보다 나와 친하니까 좀 봐줄게, 넌 나랑 좀 뭔가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정실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고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고주의는 정실주의랑 조금 다르게 혈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따위로 맺어진 관계를 좀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이니까, 예를 들면 나랑 똑같은 음암중학교 출신이니까 지연은 우리 음암면 출신인데 좀 한번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연고주의는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원인들 중에는 우리 사회에 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과정이 뭐 비도덕적인 행동, 뭐 뇌물을 줬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가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좀 같은 맥락에서 성과 위주로 보상하는 것, 성과 위주로 보상하는 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경쟁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 위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굴러가게 된다면 이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부패를 저질러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패 발생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서 프린트에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활동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읽고 나의 선택을 작성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원격 수업 전환되면서 이 활동은 그냥 각자 개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일 동안 원격 수업을 듣는데 지금 그러니까 활동지 10번이죠. 10번에 있는 활동하기를 열심히 한번 풀어서 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화요일날 칠판에 갑자기 썼는데 6월 30일 수요일날 프린트 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그때 여러분들이 잘 작성한 1번부터 10번까지의 도덕 활동지를 걷어서 검사를 하고 수행평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10번의 활동하기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각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부패 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부패 발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 문제점이긴 하지만 경쟁을 했을 때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공정한 경쟁이란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규칙에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을 잘 강력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쟁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보상을 받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죠. 경기에서 이제 경쟁에서 패한 사람들도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다음번에는 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다음번에 또다시 한번 경쟁에 참여를 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부패가 만약 관여하지 않는다면 아주 건전하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승리한 사람은 당연히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패한 사람은 패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적은 보상을 받지만 어쨌든 또다시 한번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경쟁의 의미겠죠. 하지만 부패가 갑자기 발생을 한다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집단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패의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좀 성적이 안 좋아서 뒷돈을 주고 대학교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아무것도 없고 난 내가 내 돈 주고 돈을 주고 대학에 들어간 건데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집단, 즉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는 그 선의의 집단에게 손해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 발생의 문제점 첫 번째로는 부패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부패가 발생하면은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비리나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더럽다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름, 공정성의 원리가 이제 훼손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패국가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부패국가라는 인식이 생기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옳지 않은 인식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부패 발생의 문제점까지 4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명한 내용을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의미, 그리고 부패 사례, 그리고 부패의 의미와 그리고 부패의 원인 그리고 부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과서 보면서 프린트 보면서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지필평가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격 수업 첫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될지 아니면 못 만나게 될지 우리의 운명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다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부겠죠. 네, 이렇게 혼란스럽겠지만 주말까지 열심히 강의를 듣고 다음 주에 대면 수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도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